뉴스앤뮤직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기 인천 지역 소식을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황 부장의 경인뉴스 속으로 오늘도 경인일보 황성규 사회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소식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7770의 배신입니다. 7770, 이거는 좀 익숙한 숫자인데 7770 광역버스잖아요. 빨간 버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수원역과 서울의 사당역을 잇는 그 7770번 이 광역버스를 말씀드린 건데요. 얘가 근데 뭘 배신을 버스가 어떻게 배신을 했을까요? 네, 그 수원과 서울을 잇는 버스는 여러 노선이 있죠. 그 사당역을 비롯해서 뭐 강남역, 잠실역 등에 갈 수 있는 버스들이 많이 있는데 뭐 중간에 교대역이나 양재역, 서초역 등에서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서울 지하철이랑 환승도 되고 그래서 수원 시민들이 서울에 갈 때 유용하게 타는 게 바로 이 광역버스입니다. 네. 뭐 요즘은 뭐 전철 노선이 워낙 다양해져서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오래전부터 이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민들의 발이 되어줬습니다. 저도 참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많이 탔는데 그래서 수원에 돌아오는 막차 시간 정도는 뭐 지금도 머리에 항상 꿰고 있거든요. 네. 뭐 강남역은 몇 몇 시, 시. 뭐 사당역에 있는 건 몇 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7770 버스는 좀 더 특별했던 존재였습니다. 왜요? 혹시 거기서 누구 만나서 첫사랑?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뭐 뜬금없는 원고에 안 써있는 질문하셔서 지금 예. 당황하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왜 특별하셨을까요? 그 사당역에서 이제 수원역으로 가는 막차 시간이 무려 새벽 4시 40분이거든요. 이게 뭐 사당역에도 뭐 7000번, 뭐 7780번 이런 뭐 수원까지 가는 다른 버스들도 많이 있는데 이 막차 시간이 보통 뭐 자정 아니면 끼케야 1시 정도고요. 네. 근데 새벽 4시 넘어서까지 탈 수 있는 거는 이 7770이 유일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 막차도 많이 타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건데 네. 그런데 이 고마웠던 7770 버스가 얼마 전 배신을 때렸는데요. 지난 14일부터 심야 운행을 축소했습니다. 이 사당역 기준으로 새벽 4시 40분 막차 시간이 이제 새벽 2시로 당겨졌고요. 이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막차 시간은 새벽 4시에서 새벽 1시로 조정이 됐습니다. 사당역 기준으로 새벽 4시 40분 출발이면 거의 막차가 아니라 다른 차로 보면 첫차 수준으로 늦게까지 굉장히 늦게까지 운행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뭐 서울에서 수원을 갈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었을 텐데 이 방법이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차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간 40분 정도 당긴 건데 이렇게나 많이 당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랬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결국은 수익성입니다. 이 다른 시간대랑 비교를 하면 이용객 수가 많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사실 5년 전부터 이 업체가 운행 단축을 지속적으로 좀 요구해 왔다고 네. 합니다. 결국 최근에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건데. 이 뭐 야간 운행 기사들의 근로 여건 문제, 뭐 또 아무래도 늦은 시간 이용객 중에는 또 술을 많이 네.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뭐 주취자 관리 문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낮은 수익성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늦은 시간에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보다는 확실히 적을 테니까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고정적으로 그 시간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분들은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처럼 막차 시간까지 1분이라도 더 놀다가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은 네. 이제 귀가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뭐 이런 경우야 뭐 각자의 네. 사정이고 뭐 조절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대리기사분들이 또 광역버스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새벽 시간에는 이분들의 이동 수단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 대리기사의 발이 묶이게 됐다는 점에도 좀 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경인일보 기자가 현장에서 한 대리기사를 만났는데 사당에서 2시 막차를 놓치면 이제 5시 반 첫 차까지는 꼼짝없이 기다려야 한다. 뭐 택시를 타면 남는 돈이 있겠느냐. 네. 이렇게 좀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이 심야 시간대 대리 비용도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네요. 사실 놀다가 뭐 막차 타는 거는 조금만 덜 놀아라 뭐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계하고 연결된 분들에게는 타격이 좀 있겠다 싶고 그게 또 대리비하고도 대리비 인상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난 1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한 시행된 지 열흘 남짓 이렇게 된 건데 현장에 혼란은 좀 없었을까요? 네, 이 시행에 앞서서 좀 그 정류장 일대에 좀 현수막 등을 붙여서 많이 홍보를 했고요. 뭐 주로 늘 타던 분들이 계속 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혼란이 불거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랜만에 한 번씩 버스를 타게 된 분들이 이런 정보가 없이 네. 이 막차 시간 이후에 정류장에 왔다가 결국 뭐 택시를 이용했다 이런 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저도 이거 가끔 탔었거든요. 이게 야구장 가는 버스잖아요. 그렇죠. 네, 노선이. 예. 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가끔 이렇게 타는데 네. 오늘 아니었으면 저도 이제 몰랐을 뻔했는 그런 거네요. 자, 그런데 네. 이렇게 버스 운행 횟수나 뭐 시간 같은 거는 회사 입장에서 버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수익성, 돈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줄이는 게 맞기는 한데 승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면이 또 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축 운행을 줄일 만한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 싶은데요. 이걸 좀 제도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경기도가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이 준공영제라는 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을 투입해서 이제 버스의 공공성을 네. 좀 강화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지자체가 좀 버스 노선을 관리를 하는 형태인데 이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건 기업이잖아요. 이게 뭐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당연히 운영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뭐 그걸 감수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 버스라는 게 아무리 좀 이용객이 적다고 해도 뭐 소수라도 이용객이 있다면 좀 뭐 교통 인프라 차원에서 좀 갖춰야 하지 않나 이런 좀 공공성의 측면이 또 네.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거고 이 지자체는 이 버스 회사의 일정 부분 예산을 좀 보전해주고 이 수익성만 따질 게 아니라 이 공공성을 좀 더 중시하는 방향을 유지한다 이런 차원인데 이런 관점에서 이번 그 7770 버스 단축 운행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준공영제 당초 취지가 조금 무색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버스 준공영제의 그 공공성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요. 7770번 광역버스와 관련해서 뭔가 추억이 있거나 혹은 7770번 버스 노선의 그 운행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요. 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노래 듣고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장훈과 조 PD가 함께한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앞서 7770의 배신이었잖아요. 네. 이번엔 774의 배신입니다. 아우, 왜 자꾸 배신을 이렇게 7770에 이어서 774 요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그냥 버스 얘기로 쭉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774번은 이제 시내버스예요. 네. 이게 이제 서울시 은평구에서 이 경기도 고양을 거쳐서 파주까지 이어지는 이제 시내버스가 774번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운행을 줄이겠다고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기존에 하루에 버스 19대가 이제 돌아가면서 운행하던 거를 10대로 줄인다는 겁니다. 예. 많이 줄이네요. 예, 거의 절반 정도죠. 네. 차량 대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차 간격이 늘어나잖아요. 네. 기존에는 한 10분 남짓이었는데 이게 30분 이상으로 배차 시간이 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이 서울시와 이 해당 버스 회사가 밝힌 감축 운행 이유가 조금 황당합니다. 앞에 말씀하시기로 7770, 7770번도 수익성 때문이다 하셨잖아요. 이윤이 안 남는다 이거였잖아요. 뭐 여기도 그런 거 아닐까요? 774번도? 근데 여기 서울시랑 이 회사가 내세운 원인은 바로 방지턱입니다. 아, 과속 방지턱이요? 네. 그 속도 줄이라고 살짝 이렇게 아주 예, 살짝 예. 요 과속 방지턱. 네. 이게 버스 줄이는데 이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774번 버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19대가 운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중에 이제 차량이 만료된 거, 그러니까 어. 차량이라는 게 즉 버스의 나이죠. 네. 이 차량 만료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버스가 지금 9대인데 이 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버스를 교체할 때는 이 저상 버스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저상 버스라는 게 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차체가 낮은 그런 버스를 말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9대를 이 저상 버스로 교체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구간을 지날 때 이제 차체 밑부분이 방지턱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서울 은평구에서 이 파주까지 해당 노선 내에는 이제 총 9개의 방지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차체 밑부분이 방지턱에 걸릴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넘어갈 때. 예. 우리 왜 고급 그 스포츠카들 있잖아요. 네네. 차체가 낮은 것들. 네. 그 차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니며 전국에 방지턱이 그 동네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저상버스 차체가 낮다고 해도 방지턱을 못 넘을 정도가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버스를 줄이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맞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예, 사실 좀 터무니없죠. 이게 누가 봐도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이걸 줄이겠다는 건데 굳이 이제 다른 명분을 끼워 맞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앞서 지난 5월에 서울시는 이미 경기도에 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노선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통보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논의를 거쳐서 일단 유지는 하고 있는 건데 이 더군다나 방지턱이 진짜 문제였다면 이 저상버스 예외 노선으로 또 승인을 받는 절차도 있다고 네.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저상버스로 바꾸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사실상 핑계밖에는 되지 않아 보입니다. 굳이 이렇게 저상버스와 방지턱을 이유로 내세운 거는 조금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저상버스 예외 노선으로 했을 때 뭔가 반발이 생길까 봐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번 이 발표 이후에 좀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운행 감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버스 이용객들이 이제 불만 민원을 네. 또 제기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이유를 마치 이 저상 버스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명분을 세운 거거든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전국 장애인 이동권 연대 이재민 정책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감축 조치로 민원이 증가할 게 뻔한 상황이다 보니 이 저상버스라는 대안을 내민 건데 이로 인해 괜히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만 조장한 꼴이다. 이렇게 조금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네. 저희 경기도 내 이곳저곳에서 참 버스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 그 전국 장애인 이동권 연대 이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역으로 사람들이 또 우리 때문에 버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는 거네요. 네.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774번 버스 정류장을 또 한번 쭉 살펴봤더니 네. 중간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시장도 여러 군데 있고 또 무엇보다 용미리 묘지 그리고 시립 승하원 뭐 이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노선을 이용해서 이쪽을 다니셨던 분들은 앞으로 좀 많이 불편하겠다 싶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시민의 발, 또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자꾸만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데 우리 문자로요. 7280번님께서 나정원님 기자님도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버스 노선 없어지는 것 같은 뉴스 정말 좋은 정보네요. 모르는 분들은 이용하다가 허탕치지 않겠네요. 이렇게 또 하시면서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맙다. 잘 듣고 있다. 이런 문자도 주셨고요. 저같이 정보에 어두운데 이런 정보 들으면은 그래도 참 좋은 것 같네요 하셨거든요. 또 7770번, 774번 버스가 운행 횟수가 줄어든 거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인일보 황성규 기자와 함께한 황 부장의 경인 뉴스 속으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